자, 오늘로써 드디어 악기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이름이 정확한 발음이 아니라서 헷갈리네요. 향이인지 상이인지 디즈니랑 SBS 자막도 각각 다르더라고요. 일단 오늘은 향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나병이가 악기의 이름을 말하는 장면이었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염해상, 구산영, 이홍세는 악기가 사라지는 무방수의 날을 이용해 나병이가 직접 말하게 하는 작전을 짰습니다. 아직 11화가 나오지 않았기에 저의 추측일 뿐이지만 일단 나병이를 만나러 간 구산영의 말투는 악귀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구산영이 악귀를 연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산영은 자신이 악귀인 척을 해서 이름을 알아내려고 몇 가지 장치를 심어뒀죠. 일단 첫 번째로 나병이 방의 달력입니다. 아시다시피 나병이를 모시는 김치원은 염해상으로부터 자신의 아들 김우진이 나병이 손에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이 사실을 알고 김치원은 자신이 염씨지방과 했던 계약서를 구겨버립니다. 오늘 드라마에서 김치원이 더 이상 나병이를 믿지 못한다는 장치를 심어둔 것은 무방수의 날을 위한 장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무방수의 날은 음력으로 2월 9일, 양력으로 2월 28일 화요일입니다. 염해상 교수와 이용세 형사는 나병이를 만나러 간 구산영을 초조하게 기다리며 시간을 보고 있었죠. 그런데 이때 핸드폰의 날짜는 음력으로 2월 9일 화요일이며 양력으로 2월 28일, 즉 작전을 수행하는 날인 무방수의 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산영이 나병이를 만나는 방 안에서 달력은 이상하게도 양력 28일이 아닌 27일로 달력이 세팅되어 있습니다. 이 세팅은 더 이상 나병이를 믿지 못하게 된 김치원이 미리 달력을 27일로 세팅해둔 것 같네요. 나병이는 이를 모르는 상태였고 구산영은 이를 이용해 마치 염해상 교수가 내일 무방수의 날에 악귀의 이름을 알아내기 위해 다시 찾아올 거란 듯이 말했죠. 사실은 오늘이 무방수의 날인데 말입니다. 달력으로 27일을 확인한 나병이는 오늘이 무방수의 날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구산영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합니다. 이때 구산영은 나병이에게 보란듯이 일부러 떡을 왼손으로 먹고 있죠. 아시다시피 구산영은 오른손잡이입니다. 그런데도 일부러 왼손으로 집어먹는 행동을 한 것은 머리를 푼 악귀가 왼손잡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나병이에게 왼손 사용을 보여줌으로써 자신이 구산영이 아니라 현재 악귀에 빙의되어 있다고 믿게 만들려고 한 작전인 겁니다. 즉 김치원, 구산영, 염해상, 이홍세의 날짜를 속이는 작전 플러스 왼손 사용으로 나병이는 구산영이 악귀를 연기하고 있다는 것을 모른 채 악귀 이름을 말해버린 것이죠. 아마 다음 회차 11화에서 무방수의 날이 끝나고 다시 돌아온 악귀는 구산영이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소멸될 것을 두려워해 본격적으로 염해상, 이홍세를 위협하고 구산영이 가장 사랑하는 엄마를 위협하는 것이겠죠. 보시면 악귀 역시 마음이 급해진 것인지 스케일이 커졌습니다. 염해상을 노릴 때 사람들이 많은 지하철에서조차 노리고 들어오려 하더라고요. 자, 어찌됐든 구산영과 염해상은 향이라는 힌트를 얻게 되었으니 완벽한 풀네임 이름을 찾아야겠습니다. 이향일 수도 있고 이수향일 수도 있고 이목향일 수도 있겠네요. 더해서 오늘 머리를 푼 악귀의 본체가 처음으로 등장했죠. 염해상의 아빠를 자신과 같이 굶겨 죽이고 있었던 악귀. 그런데 악귀가 팔목을 밟고 있는 고무신을 보니 저도 모르게 왠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전 영상에서 저는 졸업사진 중 가장 우측의 학생이 악귀일 거라고 추측했었는데요. 추측의 근거는 손을 덮고 있는 학생들 중 모든 학생들이 오른손으로 왼손을 덮고 있는데 이 학생만 왼손으로 오른손을 덮고 있다는 점이 왼손잡이 악귀를 노출시키기 위한 의도된 연출이 아닐까 싶었고 해당 학생 바로 뒤에 보름달 그림이 그려져 있었기에 이렇게 추측했는데 구독자분이 목에 스카프를 하고 있는 아이가 악귀일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악귀가 구산영의 몸을 가렸을 때 자신의 몸을 치장하는 걸 엄청나게 샀었으니 이 악귀는 꾸미는 걸 좋아할 확률이 높고 미술적인 재능도 있으니 목에 스카프를 두른 아이가 악귀일 것이라는 논리이죠. 이 부분도 정말 일리가 있는 말씀이더라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악귀가 자신은 누구한테도 사랑받지 못했다고 했기에 옷이며 머리며 굉장히 관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일 거라고 생각하며 목에 스카프를 두른다는 것 자체가 부잣집 딸의 느낌이 강해서 제일 우측 아이가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부잣집 딸인데 굳이 돈을 받고 딸을 팔 이유는 없을 테고 목에 스카프를 두른 아이는 다른 아이들과 달리 양말까지 챙겨 신고 있었으며 신고 있는 신발도 단순한 고무신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나온 악귀는
악귀는 맨발에 고무신을 신고 있었으니 스카프보다는 이 친구가 확률적으로 더 높은 것 같네요. 뭐 이는 어디까지나 추측이고 다음 주에 밝혀질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5개의 물건을 하나씩 찾을 때마다 구산형은 악귀의 기억을 엿볼 수 있다는 걸 확신하게 됐죠. 향이가 이목단의 언니라는 가정하에 구산형이 봤던 기억으로 장진리에 일어난 사건을 추측해보자면, 먼저 붉은 댕기를 만졌을 때 거울 앞에 앉은 어린 여자아이가 보였죠. 아마 이 시야의 주인은 현재 악귀가 된 향이일 테고, 앞에 있는 이 아이는 향이의 동생 이목단이 아닐까 싶습니다. 원래 배시댕기는 아이의 건강을 기원해주는 목적이지만 장진리에서 붉은 배시댕기는 제물로 바쳐질 아이이니 잘 보살펴주라는 뜻으로 사용됐다고 했었죠. 따라서 이때 향이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붉은 댕기를 해주면서 자신의 동생이 제물로 바쳐질 것임을 알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초자병을 만진 구산형은 급하게 염씨 집안의 파란 대문으로 뛰어가는 시점을 보게 되었죠. 이는 향이가 제물로 바쳐질 동생을 살리기 위해 파란 대문으로 뛰어간 게 아닐까 싶습니다. 흑고무줄을 만진 시점에서 봤던 목을 맨 여자는 향이를 남겨둔 채 먼저 세상을 떠난 엄마이거나 두 자매가 희생되는 스토리의 모티브가 1화에서 보여준 장하홍련이 맞다면 딸을 팔아버린 계모일 수 있겠는데, 구산형이 악귀에 빙의된 날 엄마 가지마, 엄마 죽지마 라는 꿈을 꿨으니 먼저 세상을 떠난 엄마일 확률이 더 높을 것으로 보이네요. 결국 이 모든 사건의 실마리는 마지막 남은 물건 비녀를 찾으면 해결될 것 같습니다. 비녀는 도서관 사서 최서린 씨가 죽은 재개발 중인 아파트에서 찾을 수 있겠죠. 그런데 아직 의문이 풀리지 않은 건 악귀를 봉인하는 방법입니다. 금고안에 나병이가 적어둔 봉인 방법은 가짜라고 판명났죠. 바로 5개의 물건을 찾아 이름을 말하는 것. 그런데 제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건 이 악귀 봉인 방법이 과거 만월이 나병이에게 악귀를 없애고 싶을 때 알려준 방법과 똑같다는 겁니다. 분명 만월이 나병이에게 그 안에 적힌 5가지 물건과 이름 하나라도 틀리면 악귀를 없애려는 사람에게 화가 미칠 겁니다 라는 말을 했죠. 결국 방법은 맞는 것 같은데 나병이가 5가지 물건 중 하나를 다르게 적었거나 아니면 이름을 가짜로 적어놓은 것 같네요. 생각해보면 악귀보다 나병이가 진짜 최종 빌런 같습니다. 나병이가 악귀를 곁에 두고도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은 남편도 아들도 나병이를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니까요. 그만큼 그녀 평소 행실이 얼마나 개차반이었는지를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아귀가 들린 것처럼 끊임없이 돈을 원하는 나병이 어렸을 때 돈에 대한 한이라도 있는 걸까요? 이전 영상에서 저는 오프닝에서 20층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서 악귀의 실루엣이 공개되었듯이 현재 17명을 살해한 악귀가 3명을 더 살해하고 20명을 채웠을 때 완벽한 정체가 밝혀지고 드라마가 끝이 날 거라고 언급했는데요. 이전 영상에서 차라리 나를 죽이지라는 염혜상의 말에 악귀는 아직은 아니야 라고 말한 부분을 언급하면서 악귀의 20명째 마지막 살해는 염혜상이 될 거라고 말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악귀의 마지막 살해는 나병이가 될 것 같네요. 그래야 이 드라마가 시청자들로부터 하여금 설득력을 얻게 될 것 같아요. 이상 악귀 10화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저의 복선 해석과 내피셜이 흥미로우셨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앞으로 남은 악귀 회차 역시 재밌는 해석과 내피셜을 함께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리뷰 영상으로 뵙겠습니다.